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아니온 최성 원장입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할 텐데 입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충분히 먹지를 못해서 수유도 잘 안 되고 기운이 없어서 쉽게 지치고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산후에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이 생기는 이유와 산후조리할 때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출산 후에 소화불량이 생기고 입맛이 없는 병증을 산후상식증 또는 산후식체증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이 누렇고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헛배가 부르게 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하고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산후상식증은 산후에 소화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식을 하거나 소화가 힘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출산이라는 큰 일을 겪고 나서 몸속의 소화기들도 지쳐있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음식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심하게 되면 바로 소화기가 다치게 됩니다. 특히 원래 소화기가 약한 산모가 산후상식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평소에 본인의 체질을 알고 섭생에 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후에 산후상식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를 치료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의 원칙은 먼저 어혈을 제거하고 후에 보하는 것이지만 산후상식증이 있다면 먹지를 못해서 수유가 곤란해지므로 이는 아기 생존과 직결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치료해야 할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산후상식증의 치료는 산후식체를 다스리는 처방인 이비탕을 처방해서 쓰게 됩니다. 걸려있던 식체가 내려가면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이 돌아와서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유량도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후상식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음식의 양과 종류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식하지 말고 소화기에 부담이 가는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산 후 첫 식사는 죽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에는 위와 장의 점막이 약화되어 있고 건조되어 있습니다. 또 자궁이 수축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므로 복부의 운동이 원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산후조리할 때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가루 음식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밀가루 음식은 뱃속에서 오래 머물면서 뱃속을 든든하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화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구황 작물들은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 드세요. 거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소화가 느리게 되고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로서 뱃속에서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찬 음료와 찬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뱃속이 차워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하복부가 차워져서 자궁의 수축이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로 육류 중에서는 수입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의 지방 부위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은 뱃속을 차게 해서 장의 운동과 복부 자체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로 튀긴 음식도 잠깐만 참아주세요. 튀긴 음식은 기름과 딱딱한 튀김옷이 속을 다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곶감, 말린 오징어 등의 딱딱한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유는 찬 우유를 드시지 말고 살짝 끓여서 드세요. 우유는 좋은 음식인데 찬 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한번 후루룩 끓여서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출산 후에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는 산후상식증과 산후상식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와 수유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적당히 잘 먹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이것저것 많더라도 내 몸과 아기를 위해서
잠시만 참아주세요. 혹시 출산 후에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면 바로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